여러분, 요즘 경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진짜 어렵죠. 지금 2.5단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3단계에 돌입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현장 경기, 그중에서도 자영업자들의 바닥 경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루 신규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요. 1차 대유행이나 2차 대유행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3차 대유행은 1000명 단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포감도 점점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3단계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지금 곧잘 나오는 그런 상관입니다. 그런데 서울을 보면 여러분, 서울을 보면 야 이거 3단계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대유행 일지는요 전국에 대한 거지만 서울로 가보면 그래프가 굉장히 심각한 양상으로 펼쳐지죠. 2단계도 2단계였지만 2단계가 8월 27일 날 154명으로 가장 많았거든요. 그런데 3차 대유행 때는요 12월 17일 날 420명까지 올라갈 정도로 서울의 신규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게다가 신규 확진을 받고도 집에서 대기하다 사망하는 사례가 서울에서 지금 나왔잖아요. 물론 경기도에서도 나왔습니다. 전체는 6분이 안타깝게도 사망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만큼 방역망에도 지금 구멍이 뚫렸고요. 의료 체계도 더 이상 부담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해진 양상이에요. 그런데도 아직 방역 당국에서는요 이게 2단계에서 2.5단계로 올렸잖아요. 근데 3단계로 가는 것은 굉장히 망설이는 모양새예요. 망설이는 모양새. 왜냐고요? 경제적 타격도 굉장히 크고 사회적 타격도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사회가 셧다운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경제도 셧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요 지금 다른 반응들이 이미 나오고 있어요. 어떤 반응이냐고요? 정부가 3단계를 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미 일부는 사재기에 나서는 데도 있고요. 또 일부는 미리 해놓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머리를 좀 정리를 했잖아요. 미용실에 갔다 왔거든요. 3단계가 되면 미용실이 안 된다고 하니까 미리 좀 정리를 해두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갔다 온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민심은 3단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3단계로. 그만큼 지금 연말 연시에 대한 어떤 3단계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도요. 3단계에 대한 방역 지침을 지금 새롭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이미.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카페나 제과점은 취식 금지가 됐잖아요. 배달하고 포장만 했잖아요. 여기에다가 식당도 지금까지는 8제곱미터당 1명 인원을 제한을 했었고 저녁 9시 이후에만 포장 배달이 가능했는데 이것을 식당도 포장 배달만 해라. 이렇게까지 방역 지침을 지금 수정하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들이 지금 난리 났어요. 게다가 한국 외식업 중앙회 같은 경우는요. 아니 식당까지 그렇게 하면 준비가 안 된 데가 태반인데 경제가 무너지기를 훨씬 더 많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직장인들이 많은 곳에는 점심 대란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점심 대란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예요. 어쨌든 준비가 돼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준비가. 뭔가 3단계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점점 돼 간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지금 오늘 0시 현재도 여러분 1000명이 넘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더 강력한 조치, 더 강력한 조치라고 자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방역 지침을 수정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반면에 마트나 백화점은 아예 문을 닫아라, 셧다운해라 그렇게 됐다가 마트나 편의점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일상생활용품은 사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잘못해버리면 사재기가 광풍이 불 거고 그야말로 온라인 쇼핑까지도 배달에 어떤 충격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형마트는 생필품을 판매하게 하자.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모임이나 집합 금지도 10명 이상에서요. 5명 이상으로 금지시키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10명까지 집합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하지 마라. 이제 5명만 해라. 이렇게 굉장히 방역 지침이 강화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경제, 사회적 셧다운은 당연하고요. 경제에 대한 셧다운까지도 이제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강력한 3단계 격상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방역당국에서는 3단계 격상 없이 어떻게 하든 줄여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그 단계는 넘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격상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많은 곳 그러니까 전국에서 203만 곳의 가게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식당이나 카페는 85만 개 정도 되고요. 편의점이나 마트는 전국에 5만 개 정도가 되고요. 그 외에 다중이용시설, 영화관이라든가 상점이라든가 여기는 전국에 112만 개입니다. 이거를 다 합치면 203만 개예요. 결국 203만 개의 가게가 영업 금지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영업 제한을 받는다. 서울 수도권에서도 굉장히 커집니다. 서울 수도권에서도 거의 100만 개 이상의 가게들이 타격을 받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니까 경제가 완전히 셧다운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연말 연시에 기본적으로 마트나 백화점이나 일반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매출액이 한 15% 내외로 왔다 갔다 합니다. 요 작은 연말 연시에 봤자 12월 한 초부터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요. 1월 한 중순까지 여기 매출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잖아요. 특히 연말에 매출이 한 15% 정도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도 있죠. 게다가 신정 정기 세일도 있잖아요. 1년 중 매출액이 15%가 여기가 일어나는데 연말 대목이 완전히 날아가 버리면 경제 전체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직원들 있죠. 직원들도 쉬어야 돼요. 직원들도 일시휴직 내지는 일시휴직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좀 더 심하게 가면 정리해고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따르고요. 백화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협력사들 직원도 많습니다. 협력사들 직원도. 그러면 백화점 한 곳에 일하는 사람이 적어도 2,000명에서 5,000명 수준인데 이 사람들 다 어디 가요?
연말 연시에 월급 없이 그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만큼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도 백화점이 이 정도죠. 나머지 생계형 자영업자는 더 심각해지죠. 이게 3단계로 갔을 때는 아예 식당에 문을까지 닫으라고 하면 1주가 됐든 2주가 됐든 3주가 됐든 한 달이 됐든 그때까지 아예 장사를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충격이 우리 경제에는 엄청나게 많이 미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보는 것만 하더라도요. 만약에 3단계로 갔을 때 민간 소비는 17% 이상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실제로 나오는 것은요. 이거보다 더 높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1차 대유행 때나 2차 대유행 때보다 더 심각해질 거다. 이런 얘기가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경제에 대한 셧다운의 문제가 점점 깊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자영업자나 유통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조업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조업도요. 이대로 가면 아주 심각한 상황에 도달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경제 쓰나미가 닥치지 않겠느냐 이런 말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자영업자가 물건을 팔아줘야 하고요. 마트나 편의점이나 백화점이 물건을 팔아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제조업이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백화점이나 마트나 편의점이나 자영업자가 물건을 안 팔아주면 제조업도 공장을 점점 줄여야 돼요. 게다가 이게 3단계 격상이 됐을 경우에는요. 제조업조차도 재택근무를 의무화합니다. 그러면서 필수 인력만 근무하게 되는데 공장에서 아무래도 거리두기를 한다고 치더라도 코로나19를 완벽하게 차단하기란 굉장히 힘듭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공장 전체가 셧다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제조업은 힘겨운 생활이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중소제조업체들은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상황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기업처럼 공장의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요. 중소기업의 공장이라고 이야기하면 작은 공장들이 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3단계 격상을 하게 되면 일단 생산 차질은 당연하고요. 혹시라도 코로나19가 감염이 되면 중소기업은요. 셧다운이 되면 아예 생산을 못하고 놀아야 돼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니까 이게 더 힘겨운 그런 싸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국민들의 인식도 지금 3차 대유행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경제는 어쨌든 심리가 큰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심리가 좋아야지 소비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심리가 나빠지면 더 비축이 되거든요. 실제로 서울대 유명순 연구팀이 조사한 내용도 보면 지금 한국 사회가 가장 위태롭다고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26.7% 그러니까 전국의 성인 남녀 21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26.47%가 지금 한국 사회가 굉장히 위태롭다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4명 중에 1명 이상이 지금 한국 사회가 위태롭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음속에 한국 사회가 위태로워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가 되면 여러분 결국은 그만큼 행동도 위축이 되고요.
예, 그러니까 집콕이 점점 더 늘어나고요. 그러면서 마음도 위축이 되고 소비도 위축이 되고 이 소비가 위축이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예, 소비가 위축이 되면 결국은 지금 상황 자체가 예,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경제는 그만큼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야, 참 심각한 양상이네요. 예. 어쨌든 뭐 지금 정부에서는 방역 당국이죠. 특히 방역 당국에서는 셧다운을 최대한 늦춘다. 뭐 이런 모양새가 보여요. 2.5단계에서 어떻게 하든 해결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자칫 무리한 판단이 아닌가. 지금 전문가들은 전부 다 3단계로 빨리 가라. 오히려 굵고 짧게 가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미 늦었다. 3단계로 가더라도 이게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이미 늦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경제는 지금 1월, 2월, 3월까지가 아주 위기 상황에 봉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3월에 가면요. 거의 뭐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 이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해줬는 돈인데 그게 전체가 77조 원이 넘습니다. 이제 이게 상환이나 이자에 대한 압박이 오기 시작한다면 야, 우리 경제가 이게 괜찮을런지 진짜 걱정이 됩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가 지금 걱정되는 게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게다가 내년 3월에 만기가 되는 77조 원이 넘는 그 돈들이 결국은 내년 연말까지 미룬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시한폭탄을 내년 연말로 갔을 뿐이에요, 여러분. 아니면 내년 9월로 갔을 뿐이에요. 그 폭탄이 언제 터질란지 모릅니다. 그게 안 터지려면 실물 경제가 계속 뒷받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물 경제가 뒷받침을 못 해주게 되면요. 결국은 그 시한폭탄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금융지원 전체 규모를 보면 뭐 중소기업이나 혹은 자영업자에게 77조 원이지만 전체적으로는 251조가 넘잖아요. 이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폭탄으로 터질란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부실이 결국은 폭탄으로 터질 거다. 실물 경제가 뒷받침돼 주면 좋겠지만 실물 경제가 지금 뒷받침돼 주지 않는 상태에서는 결국은 터지고 말 거다 하는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지금까지는 우세합니다. 어쨌든 빨리 백신이 개발이 되고 또 백신을 구해서 확보를 해서 실물 경제를 살리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